새로 하는 코너입니다. 제가 우리 카페 네이버 부동산 트레이닝 캠프, 부트 캠프에다가 저번 주인가 갑자기 하나 올렸습니다. 기획을 해가지고 살다 보면 50대 50 있죠. 50대 50의 어떤 애매한 고민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이제 대신 결정해 준다 해서 대결남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번 파일럿으로 오늘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걸 왜 해요? 이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마인드나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쉽게 하려고. 그래서 대신 결정하는 거니까 대결남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그럼 뭐 어떤 거를 결정하는 거냐? 뭐 이런 거죠. 뭐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를 뭐 우리 카페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페에다가 대신 결정한 남자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올려주시고. 근데 좀 핵심은 뭐냐면 저게 있어야 돼. 좀 그래도 50대 50이어야 돼. 좀 사연이 있어야죠. 사연이. 뭐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고, 뭐 결혼을 안 해야 되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 혼인이라는 거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 뭐 결혼을 하냐 하지 마냐 이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건 되게 쉽죠. 그냥 안 하면 돼.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고민거리도 아니야. 그냥 결혼을 안 하기로 마음먹으면 누구나 100% 성공하는 선택지야. 결혼 안 할 거니까. 근데 결혼을 할까요? 라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선택지죠. 왜냐면 결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결혼이라는 거는 사실상 내 남은 인생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 남은 한 50년, 60년의 이 인생을 이 여자, 이 남자한테 올인하는 거야. 베팅하는 거죠. 베팅하고 이게 성공할 거냐, 아닐 거냐를 잘 따져보고 정말 해야 된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냥 뭐 결혼할 때가 됐네. 우리 결혼할까요? 해서 그냥 결혼하는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닌 거죠. 왜냐면 내 인생을 그냥 아주 막연한 어떤 그냥 기준으로 올인해놓고 결과가 안 나오는 상황을 막 한탄하는 거야. 이 결혼하지 말라고 막 인터넷에서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 결혼할까요? 하면은 막 댓글 달아놓잖아. 결혼하지 말라고. 그럼 왜요? 라고 하면 그냥 하지 마, 이 새끼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결혼을 하면 무조건 100% 성공하는 베팅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100% 베팅이면 무조건 하라고 그러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확률이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을 거라면 이거를 해. 결혼하지 말라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런 주제를 만약에 준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남자, 여자랑 결혼할 건지를 잘 적어주세요.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도 잘 적어주시면은 이쪽 최수종 하이라가 될지, 여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쪽이 될지, 이거는 제가 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다니는 대기업 근무, 그리고 중소기업 아버지 회사 근무. 자, 여기 한번 골라보세요. 둘 다 의미 없다? 무직이 좋다? 대기업 근무가 좋아요. 그냥 일 안 하면 안 돼요. 그건 대신 결정하는 게 아니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됩니다. 자, 이건 실제 사연입니다. 제 카페에 올려주신 건데, 건설사를 근무할까요? 아버지 회사로 이직할까요?예요. 지금 저 때문에 뭐 저축 7, 80%를 실현했고 29살에 경기도 및 지방에 세 채를 가지고 있게 됐는데 건설사를 다니니까 저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열심히 투자도 하고 연봉 많이 벌면서 저축도 잘하고 있는데 아버지 회사 쪽으로 가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조건을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대기업인데 이게 애매해요. 여러분 애매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인데 건설사야. 건설사라서 요거는 좋대요. 이 대기업 명함이 있는 게 좀 좋다. 아무래도 좀 그렇죠. 대기업 명함이 있으면 좋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출도 잘 나온다. 연봉이 높으니까 대출도 꽤 잘 나오겠죠. 그리고 안 잘리는 직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장까지 가능하다. 이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죠.
근데 단점은 현장 발령으로 2, 3년마다 이사를 할 수도 있다. 저도 이걸 겪어봤지만 이사를 자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근무도 많고 퇴근도 늦고 쉬는 날도 적다. 이런 불편함은 당연히 있죠. 저도 1년에 한 300일 정도 일했었으니까 여기가 절대 만만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회사는 장점이 뭘까? 가장 큰 장점이죠. 아빠 회사. 그냥 아빠 회사야. 나머지 장점을 다 씹어먹지 않나? 이게 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 대기업 건설사 명함 빼고는 아빠 회사면 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리고 또 좋은 게 이제 본인 전공 관련돼서 그 업계 회사래요. 그러니까 내 전공을 그대로 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 시간이 많아질 것 같다. 그리고 뭐 당연히 본사 근무겠죠. 뭐 아버지가 뭐 하는데 뭐 지방에 뭐 3년간 보내진 않을 거니까. 뭐 출장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집 주변에서 근무하지 않을까. 그리고 신용대출을 좀 상환을 해야 된대요. 연봉이 좀 낮아질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월급이 한 10만 원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 10만 원 정도. 네. 그 다음에 요걸 또 적어주셨어요. 이 빌부터 사는 느낌이 조금 좀 꺼려진다. 내가 뭔가 아버지한테 너무 의지하면서 너무 가족한테 좀 약간 얹혀가는 느낌이 조금 싫을 수 있다. 그리고 요것도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2년 된 신생회사래요. 2년. 사실 왼쪽처럼 좀 탄탄한 직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아버지 회사가 되게 지금 안정적으로 쭉 가면 모를까? 아직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만약 그만뒀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선택하실래요? 여러분들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아있네. 화내지 마시고요. 네, 화내지 마세요. 닥전이죠. 아버지 회사는 나중에 잘 되면 매각해서 종잣돈으로 써야죠. 한 집안의 경제력을 리스크가 큰 회사 하나에 담기는 좋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 회사는 아버지대로 가고 나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리스크를 서로 나누자 라는 이야기죠. 대기업 가야 돼요. 아빠 회사죠. 월급이 1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날 수가 있나요? 어떻게? 10만 원 밖에 차이 안 날 수 있죠. 왜냐면은 아버지 회사니까. 대기업을 선택하시네. 저는 사실 여기서 굳이 바로 선택하라 그러면 당연히 이쪽을 선택합니다. 당연히 아빠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제가 여길 다녀봤기 때문에 바로 여기를 선택한다. 이쪽 지금 아마 나이가 지금 29이기 때문에 이제 다닌 지 몇 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건설사가 생각보다 다닐만 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마냥 그렇게 행복한 곳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요즘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안 잘리기는 하는데 이쪽이 또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연봉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중소기업이든 아니든 어쨌든 아버지 회사로 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한다. 당장 골라야 된다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신생회사에 리스크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좀 잘못된 생각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신생회사니까 내가 아버지를 도와서 이걸 키우려고 해야죠. 여기서 연봉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가서 이걸 키워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어쨌든 개인 시간도 많아진다고는 했는데 이 시간에 뭐 투자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를 키워요. 이 회사를 키우는 게 나한테 좋다. 왜냐면 아빠 회사가 곧 뭐 내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더 키워가지고 이 회사가 더 잘 되게 하면은 그것도 또 좋은 것이고. 네, 그래서 당장 골라야 된다면 저는 이쪽이다. 네, 그런데 이건 있어요. 뭐냐, 굳이 고르지 않고 당장 안 골라도 된다면 여기서 조금 더 해라. 한 5년 정도는 더 해도 된다. 한 5년 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회사가 조금 더 자리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도 충분하다. 왜냐면 아버지 회사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 5년 정도 더 하고 그리고 나서 가도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 대기업의 이 건설사 있잖아요. 대기업 건설사도 해볼만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해볼만 한 게 돈도 많이 주고, 그리고 나름 고생이거든요. 이 고생하면서 이 사람 상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거를 좀 배워보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옛날에 이제 삼성물산을 다녔는데
삼성물산 출신인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삼성을 다녔던 분들은 공감할 수가 있는 게, 삼성에 다니면 내부에 그 어떤 그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그 다니는 분들은 되게 불만이 많아요. 아, 이게 막 너무 빡빡하고 막 너무 막 뭐 안 되고 뭐 막 꼬여 있고 막, 아, 굳이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막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고 항상 뭘 막 체크해. 그리고 뭘 항상 누가 막 검토해. 막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있을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느리다. 그리고 너무 막 불편한 시스템들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밖에 나오잖아요. 사회에 나오면, 그러니까 삼성이 약간 그 선녀다. 진짜로. 삼성만큼 이렇게 잘 돼 있는데도 없어요.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잘 해놓은 게 삼성이다. 그러니까 대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우리 회사, 아버지 회사에 가서 막 키우는 것도 좋겠지만, 아버지 회사도 아무런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아예 없을 거라는 거죠. 아예 체계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여기서 좀 배운 다음에, 회사라는 게 이러이러한 부서가 있고, 이 부서들은 왜 이게 있는지, 여기서 왜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배우면 아버지 회사에 가서 할 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당장 가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골라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일로 가서 키우라고 할 거고요. 근데 당장 안 가도 된다 그러면 저는 뭐 조금 더 할 만큼 좀 하다가, 너무 좀 힘들어졌다 라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들어와라 라고 하면은 가서 이 시스템을 좀 들어가서 이식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최종적으로는 여기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오늘 한번 파일럿으로 해봤고요. 뭐 올려주시면, 네이버 카페 같은 데 좀 올려주시면, 뭐 진짜 뭐 집을 구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정말 결혼 직전인 고민인 분도 있을 거고, 괜찮으면은 사연 올라올 때 어떤 뭐 불특정하게 한 번씩 해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들어가세요.